안녕하십니까? 행동경제학으로 유태인 금융 바로보기에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김영환 교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전 세계 금융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정말 명실상부한 게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인 순위 25위 중에서 절반 이상이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또 글로벌화됨에 따라서 비즈니스 하실 때 이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고 마주칠 텐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해와 이해를 가려서 해야 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자, 유태인일까요? 아닐까요? 또 이분은 유태인일까요? 아닐까요? 또 이분은 유태인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유태인일까요? 아닐까요? 이 중에서 유태인인 분들은 절반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사실 유태인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를, 경제사 이쪽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는 서양 경제사라는 이 퍼즐에서 세 개의 중요한 조각들 를 저희들은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는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제국들의 정치사와 전쟁사 위주로 배웠거든요. 하지만은 뭔가 석연치 않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 활동이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노베이션을 가져왔고 금융 발전을 많이 이루었고 세계화를 할 수 있었던가, 거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 개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유태인들이 되겠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비롯돼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갔죠. 전 유럽에. 두 번째로는 사실 네덜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스위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유태인인 듯이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기 다른 스타일의 문화가 있고 유태인이 다인 게 아니다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만드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저는 유태인들의 경제사, 그거를 금융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태인들이 동서양 무역이나 금융업 이런 데에서 아주 대단한 위치를 점해 왔었는데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태인들에 대해서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못해 인종청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재난까지 닥치기도 했는데, 사실 유태인이라는 말을 화교라는 말로 바꾸면 그게 고스란히 아시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학살을 자행하기도 하고 배척을 하기도 하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태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화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첫 단추는 유태인들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작아도 강한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거고, 스위스에 대해서도 또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또 만들 계획입니다만은, 일단은 첫 단추로서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태인들의 금융사, 이거를 행동경제의 측면에서 또 바라보면서 배우는 것이 이번에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유태인 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살아가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롯돼가지고 나왔던 대표적인 유태인 가문이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죠. 로스차일드의 19세기에 5형제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5형제들의 적극적으로 공격형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5형제 중에서 또 특히나 가장 성공적이었던, 영국으로 갔던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 사람의 대머리의 정도랑도 또 같이 간다 하는 게 사실 남성 호르몬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리스크 테이킹, 위험 선택하는 그 선호도에 관련된 문제다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몸에 나타난다 하는 거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로스차일드가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말하자면은 일본이
그 식민 착취를 해나가고 막 이럴 때 확장을 해나갈 때에 돈이 필요했겠죠. 누구한테서 구했을까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모론이 등장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미국의 중앙은행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유태인들이 다 그냥 가지고 놀았다라는 음모론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중앙은행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왜 미국은 그게 없었는지, 그리고 JP 모건이 그 당시에 했던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람은 유태인일까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은행, 미국의 연준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대단히 많이 끼친 유태인 뱅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워버그라는 분인데요. 폴 워버그. 이분의 역할은 무엇이었었고 왜 유태인 음모론의 희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팩트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태인들이 왜 그런 독보적인 혹은 대단히 특이한 위치를 점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 은사님이신 스비 엑슈타인 교수님이 이분이 이스라엘의 중앙은행 총재시기도 하셨거든요. 이분이 10년 전쯤에 낸 대단히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The Chosen Few라고 하는 건데요. 남자들의 문맹률이 대단히 낮았다. 1%뭐 이 정도로. 너도 나도 다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유태인들. 반면에 중세 유럽엔 문맹률이 너무나 높았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유태인들을 상업으로 이끌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들 같이 한번 공부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으로 유태인 금융 바로보기 저희들 K무크 수업을 들으시면요. 첫 번째 꼭지는 유태인 금융의 신화와 박해 그리고 자기본의 편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과신이라고 하는 행동경제의 중요한 개념,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덕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어떻게 해서 그걸 성공했는가, 또 자기과신이 대단히 심해서 성공했기도 했던 나폴레옹, 그 동시대 사람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 꼭지에서는 자기과신이 양날의 칼과 같아서 또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것 때문에 로스차일드가 망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과 유태인 얘기가 되겠는데 JP 모건과 와버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에서는 워버그와 로스차일드를 비교하는 그런 꼭지를 마련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반적으로 그러면 개괄을 해서 국제금융과 유태인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면서 이게 발전을 했는가, 특히 유태인들이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서 엄마와 아빠, 이 중에서 엄마의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유태교에서는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엄마와 아빠의 영향력이 다르다 하는 게 또 요즘 연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행동 경제적인 요소들과 섞어서 저희들이 재밌게 이 행동 경제학으로 유태인 금융 바로보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 배울 점이 많은 나라들, 작아도 강한 나라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유태인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행동경제학으로 유태인 금융 바로보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